안녕하세요. 자, 정릉소의 민법 민사특별법 맞서북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자, 요 맞서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9페이지를 볼 겁니다. 9페이지. 9페이지 보면 법률행위 종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22회 때, 23회 때 종종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 처분행위라는 거, 요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하나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어디로 오시냐면, 자, 우리가, 역시 가지고 계신다면 9페이지고요. 이거 없어도 그냥 듣고만 계셔도 돼요. 자, 어떤 게 있냐 그랬더니 법률행위 종류다라고 돼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법률행위 종류는 물어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별 표시로 좀 갖다 놔 볼까요? 자, 요건 별 표시하고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요건 별 표시 요렇게 해가지고 한 3개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들은요. 자, 먼저 의사의 수에 따라 단독행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시험은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요 단독행위라는 놈이 있죠. 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요 단독행위는 무조건 쓰임새가 좀 많습니다. 요 계약은 나중에 해도 돼요. 계약은 안 해도 되는데 계약법에 가면 되니까. 그러면 단독행위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단독행위는 의사의 수가 몇 개? 하나. 즉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하나의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은 이렇게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가 대립되다가 하나의 합일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계약은 뭐예요? 의사표시가 2개예요. 2개. 요 2개가 플러스 뭐예요? 대립이 돼요. 대립이 되다가 어느 순간 요 합의점을 찾는 거 있죠? 요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걸 계약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단독행위를 먼저 보자고요. 단독행위는 의사의 숫자가 몇 개다? 의사 표시에 따라서 효과, 한 개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 게 단독행위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거 어때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합시다. 임대차 계약을. 그럼 갑이 이렇게 청약을 하고 을이 이렇게 승낙을 할 거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을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자, 요걸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임대차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 2개죠. 갑의 의사표시, 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자,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무상이라는 건 없어요. 반드시 유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요? 이 임차인이 반드시 월세를 내야 돼요. 차임이란 걸 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에게 2번 이 길을 연체를 했어요. 그럼 누가 화가 나겠어요? 당연히 갑이 화가 나겠죠. 그럼 갑은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너 나가라 라고 하는데 그게 고급지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해지라 그래. 해지.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소멸이 돼버려요. 을의 대꾸가 필요 없어요. 임대인이 나가세요 라고 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는데요. 단독행위는 일단 중요합니다. 원칙은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게 있고 상대방 없는 게 있는데요. 상대방 있다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있다 사람이 없다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효과가 발생이 되느냐,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지 않더라도 효과가 발생이 되느냐, 요게 가장 중요해요. 그랬더니 상대방 있는 이라고 돼 있죠. 요건 도달이 돼야 돼. 그럼 아까 요거 임대인이 임차인 월세를 2번 안 냈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자기 집에서 임차인 나가 근다고 임차인 나가겠어요? 임대인이 임차인 을에게 너 나가라 그러면 그 의사가 날아가서 그 을에게 도달이 되어야 효과가 발생되는 거, 이런 것들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제, 그 다음에 해지, 취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추인이다, 해제, 해지, 취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단독행위예요. 얘는 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상대방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건 도달할 필요가 없는데요. 나중에 가면 저는 이게 쓰임새가 있더라고요. 유언, 유증 있죠? 유언, 유증은 유언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죠.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을 가백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바로 효과가 발생이 되지 내 유언의 의사가 가백에 꼭 도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언, 유증이라든지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고요. 요 소유권 포기, 요 소유권 포기도 우리가 상대방 없어요. 소유권 포기는 뭐야? 요거 책 있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거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우리가 소유권의 포기라고 그래요. 그럼 소유권의 포기는 당연히 상대방이 없죠. 도달할 필요가 없으니까 두 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다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근데 조심할 건 조건과 기한을 못 붙이는 건 맞아요. 단독행위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가 있냐면 아까 유증. 유증이란 건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주는 거거든요. 또는 채무 면제가 있어요. 채무 면제. 돈 갚지 마. 그 다음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유언, 유증, 동의 같은 게 있다면 당연히 뭐예요? 이건요. 단독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붙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나와요. 단독행위는 어떠한 경우도 조건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그럼 X가 돼요. 조건기한을 어떠한 경우도 붙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기한을 붙일 수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여기처럼 유증, 채무면제, 그다음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단독행위더라도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밑에 있는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없는 단독행위 특징들을 모아놓은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없는 거니까 요 도달이라는 게 적용될 수 없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도달이 되어야 되지만 상대방 없는 건 굳이 도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 보호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심의 의사. 요 내심의 의사에다가 치중을 두고 해석을 해요. 요 표시한 거에 안에다가 표시한 게 아니라 요 머릿속에 있는 내심에다가 효과를 부여하겠다. 그 다음에 상대방 없으니까 통정이라는 게 나올 수 없죠. 통정이 뭐야? 둘이 짜고 하는 거잖아요. 요 짜고 하는 거거든요. 짜고 하는 건데 상대방 없다면 당연히 이 짜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짜고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비진이 의사표시는 항상 유효가 돼. 원래 비진이 의사표시는 상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할 수가 있으면 무효인데 얘는 요 알수라는 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상할 수가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진이 원칙대로 항상 유효가 되죠. 그 다음에 3자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가 된다. 그 다음에 무권대는 언제나 무효가 되는데 나중에 좀 이야기할게요. 요건 빨간색. 단독행위는 원칙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단독행위는 원칙이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채무 면제 유언 유증 상대방의 동의라고 돼 있죠? 동의가 있으면 붙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지 조건부 해제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걸 나중에 가면 약정 해제라고 보시면 돼요. 약정 해제는 가능한데요. 하나 더 쓴다면 요거죠. 그러니까 원래 단독 행위는 행위는 조건하고 원래 기한을 못 붙이잖아요. 근데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러면 요건 틀린 지문이에요. 언제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언제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조건을 못 붙여요. 근데 예외로 붙인단 말이에요. 예외로 이렇게 예외로 붙인다. 그래서 요거 항상 들어가는 거 조심해요. 언제나 못 붙인다, 언제나 붙인다, 언제나 그럼 좀 조심해라고 그분들은. 그래서 단독행위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고요. 조건견을 원칙은 못 붙여요. 예외로 붙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법률행위 종류에서 채권행위하고 이게 물권행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물권행위가 일종의 처분행위예요. 자, 어떤 행위냐면 이런 겁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 이렇게 둘이 매매 계약을 해요. 1억에. 그럼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럼 매매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뭐가 들어와야 되죠, 이제? 계약이 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등기가 넘어가야지. 예, 등기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잔금. 그죠? 그럼 요 매매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채권행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잔금치라고 등기 넘어가는 거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걸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걸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라 그래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거든요.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결과거든요. 원래 계약이라는 건 이런 순서를 걸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매매 계약이 됐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매매가 되더라도 자 등기를 넘기고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돼. 대금도 줘야 되고 요건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요? 남아요. 요게 중요합니다.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타인 물건도 매매할 수 있어요. 채권행위는. 단 타인 물건도 매매할 수 있지만 안 하지. 왜 그러냐면 타인 물건을 취득해서 요걸 팔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잔금치라고 등기 넘겨줄 때 그 등기를 못 넘겨주면 내가 채무불이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남의 물건도 타인 물건도 매매를 할 수는 있지만 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걸려요. 등기에서.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물건을 인도해야 되는데 못 넘겨주면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연결이 돼 버리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인 물건을 매매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에 불과해요.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처분권자의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쉽게 말하면 타인 물건은 돼야 안 돼. 타인 거를 등기해 준다? 이건 말도 안 되지.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채권행위 계약은 타인 물건도 가능하지만 여기 물권행위,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타인 물건이 안 된다.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고 그 다음에 여기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구별하셔야 되는데 23회 때 요걸 문제를 냈어요. 이행의 문제가 남냐?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느냐? 요걸 23회 때 기출을 시켰어요. 요걸 한번 체크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요건 어떨까요?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공유 있죠, 공유. 자,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2분의 1 소유권, 을이 2분의 1 소유권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 갑이라는 사람, 2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 토지를 매매 계약을 맺었나 봐. 동의 없이. 누구의? 을의 동의가 없이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요 매매 계약은 유효인가요? 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중에 뭔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모두 등기를 이전해 줬어요. 이전했다.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자, 요 매매 계약은 지금 동의가 없잖아요. 동의가 없다도 이건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잖아요. 요건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요건 유효, 무효? 이건 유효가 돼요. 타인 물건도 가능하니까. 근데 여기 등기라는 거 들어왔잖아. 등기는 뭐예요? 처분행위잖아요. 그럼 요건 뭐가 돼요? 요건 물권행위, 이건 처분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요건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갑의 2분의 1 등기는 유효가 되지만 을의 2분의 1 등기는 무효가 된다 하고 요렇게 갈라져요. 답이. 나중에 답이 나오면 요렇게 요게 답이고요. 여기가 답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을 물을 때는 타인 물건도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가 없더라도 완전히 유효. 근데 등기는 동의가 없었잖아요. 처분행위인데. 그럼 뭘로 가야 되는 거야? 당연히 뭘로 가야 돼요? 이걸 등기 안 얻었잖아요.
등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갑에 자기 건 자기가 판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은 유효, 자기 거니까 을의 등기는 무효.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 채권행위하고 요 물권행위 요 두 가지 연결이 돼요. 공유 파트에 가면.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권법에 가서 요거 이야기할 때 요 이야기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보셨죠? 라고 이야기할 때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단독행위, 법률행위에서 단독행위하고 그다음에 채권행위, 처분행위 요걸 정리한 거니까 꼭 구별을 하고 계셔야 되고 하나만 더 우리가 구별을 하면 여기 지금 단독행위가 나왔잖아요. 계약이 나와 있고 혹시 요건 좀 체크할 필요가 있네요. 뭐가 있냐면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가장 울고 먹는 게 증여, 그 다음에 사용대차,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많이 알고 있는 합의, 요 합의 해제라는 게 있어요. 그럼 해제만 나오면 단독행위인데 요 합의가 들어가. 합의 두 개가 있어. 합의 계약. 그 다음에 혹시 호텔 예약.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요거요. 요 네 가지 증여, 사용대차, 합의 해제, 계약. 아니 예약. 요것들은 전부 다 계약입니다. 그래서 단독행위가 아닌 거 하고 찾을 때 가장 많이 울고 먹는 게 얘들이에요. 얘들을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마스터북 9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었어요. 9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있는 법률행위 종류에서 단독행위하고 그 다음에 계약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 물권행위 구별한 거예요. 이 정도는 구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